네, 두 번째로 주어진 공통 질문은 사회 분야 질문이었는데 최근 문제가 된 N번방 사건, 즉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 대한 어떤 해결 방안, 처벌 강화 방안에 대해서 묻는 질문이었습니다. 두 후보자가 각각 답변한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아서 네, 이 영상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런데 각자에게 서로 질문하는 과정에서 재밌는 질문이 나왔습니다. 나경원 후보가 이수진 후보에게 질문합니다. 최근 김어준 씨 발언이 좀 문제가 되고 있죠. N번방에 출입한 이 정치인에 대해서는 퇴출시켜야 된다라고 야당에서 얘기를 했더니 뭔가 정치 공작의 분위기가 풍긴다. 이해찬 대표도 뭔가 N번방 사건을 가지고 정치 공작을 만들려는 이런 움직임이 보인다라고 발언을 했는데 이에 대한 질문을 나경원 후보가 합니다. 자, 그런데 이에 대한 이수진 후보의 답변이 매우 좀 동문서답에 가까웠습니다. 한번 직접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그 N번방 사건을 가지고 일부 이 정치권 분들이 정치 공작 이야기를 자꾸 합니다. 저희 당에서 N번방 사건과 관련된 정치인이 있다면 당연히 퇴출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김어준 씨가 이게 정치 공작 냄새가 난다 이런 발언을 했어요. 최근에 또 이해찬 당대표께서도 어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오늘 말씀하셨군요. 이 정치 공작 이야기를 하시는데 김어준 씨의 이런 정치 공작 발언에 대해서 동의하시는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정치 신인입니다. 해당 인터넷 방송은 거기 나갔던 이유는 이제 그 구독자들이 많아서 나갔던 거고요. 예. 그 이제 해당 채널 방송인과 발언은 이제 저하고는 별개라는 걸 미리 말씀을 드리고, 저는 19년 동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판사로 재직한 사람입니다. 성범죄에 무관한 원칙을 고수했었고요. 디지털 성범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위와 신분에 상관없이 여당이든 야당이든 일벌 100개로 형사 처벌해야 합니다. 당에서 영구 제명은 물론 국회의원도 직을 박탈해야 합니다. 네, 여기까지. 자, 다음으로는 각 후보자별로 자신의 공약을 발표하고 돌아가면서 상대 후보에게 공약에 대해서 질문하는 이런 시간이 이어집니다. 자, 먼저 민주당의 이수진 후보가 공약을 발표합니다. 동작 구민들이 한강을 즐길 수 있도록 공원을 조성하겠다. 또 어르신들에게 기초연금을 30만 원 지급하겠다. 또 육아휴직 수당을 인상하겠다. 뭐 이런 공약들을 얘기하는데, 자, 여기에 대해서 정의당 후보가 질문을 합니다. 현실성 있는 아닌 것이냐, 예산은 어떻게 할 것이냐. 자, 이 외에도 판사 출신인데 법안을 만들려고 하는 게 있느냐라고 질문을 하는데, 여기에서 이수진 후보가 저는 좀 논란이 될 만한 법안 얘기를 꺼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어떤 얘기를 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죠. 새로운 시작 한강 특구 동작, 흑석 빗물 펌프장을 이전하여 수변 광장, 휴게 시설 등을 조성하겠습니다. 동작 주민들이 한강을 즐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차도로 연결되는 흑석역 너머엔 영화관 등을 포함한 복합문화 플랫폼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제 영화 보러 다른 동네까지 안 가셔도 됩니다. 초중고 대학교까지 한 번에 원스톱 교육특구 동작. 저 이수진이 힘있는 여당 민주당 원팀으로 흑석동에 고등학교를 유치하겠습니다. 촘촘복지 동작. 기초연금을 받는 모든 어르신들께 차등 없이 기초연금 30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남성 육아휴직 보너스 인상하겠습니다. 예, 제가 흑석동 주민인데요. 그 수변광장이나 뭐 한강 즐기기 위한 시설, 또 영화관, 복합문화타운 있으면 참 좋겠는데 이게 이제 현실적으로 좀 가능한 것인지 어떤 계획과 청사진으로 말씀을 하신 건지 좀 듣고 싶고요. 개발 공약 이외에 이제 좀 우리가 국회의원이 어쨌든 법안을 만드는 그런 이제 사람들인데 좀 쟁점이 될 만한 법안들 준비하고 계신 게 있는지 그러면 좀 소개를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강 특구에 대해서 첫 번째로는 수변 광장을 조성하겠습니다. 서울시가 올해 말까지 한강 따라 더 걷기 좋은 길을 만들면
그 한강변이 달라집니다. 여의도 한강공원부터 현주원까지 강변을 따라 걸을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한강과 흑성역을 지하차도로 연결하겠습니다. 세 번째, 흑석동 빗물 펌프장을 더 빨리 옮기겠습니다. 그래서 복합문화 플랫폼을 조성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쟁점 법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죠. 예, 제가 지금 사법개혁도 지금 제가 하기 위해서 정치인이 된 만큼 사법행정회의를 만드는 그 법안을 법원 조직법에 넣겠습니다. 그 법안에 주력도 하겠습니다. 네, 공약 현실화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답이 뭔가 좀 앞뒤가 맞지 않죠. 지금 서울시가 여의도에서부터 동작까지 한강변을 정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동작 구민들이 즐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새롭게 추진하는 어떤 사업이 아니라 이미 서울시가 하고 있는 사업을 가지고 자신의 공약으로 설명한 것이 되니까 이것은 조금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제가 더 좀 심각하게 받아들였던 부분은 이 뒷부분입니다. 지금 이분이 사법개혁과 관련해서 뭔가 의지를 밝히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법원 조직법에 사법행정회의를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죠. 지금 사법부의 독립이 안 그래도 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이 사법부를 자신들과 뭔가 코드가 맞는 사람들로 채워서 사법부를 장악하고자 하는 이런 모습이 보이는데 여기에 더해서 사법부와 행정부가 함께 뭔가 회의를 하는 이런 상설체를 만들겠다라고 하니까 이것은 굉장히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할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것은 매우 언론에서 주목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으로 이 이수진 후보에게 있어서 가장 논란이 되는 질문을 나경원 의원이 꺼냅니다. 자, 그동안 이수진 후보는 사법농단, 블랙리스트의 피해자였다. 그래서 좌천성, 인사보복을 당했다라고 주장을 해왔죠. 그러나 검찰이 이 양승태 대법원을 조사해 온 그동안의 조사 내용을 보면은 거기에는 수많은 이 동료들의 진술이 있습니다. 자, 거기를 보면 이 사람이 블랙리스트의 어떤 피해자라고 보기 어렵다라는 거죠. 블랙리스트라고 불리우는 그 명단에 이름조차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본인은 양승태 대법원에 저항하다가 좌천성 인사를 당했다, 피해자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당시 이수진 후보와 함께 근무했던 동료 재판연구관, 그리고 상사연구관, 또 법원행정처 인사담당 법관들이 검찰에서 작성한 진술서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이수진 전 판사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재판연구관으로 이전 판사의 업무 능력이 많이 부족했다. 또 연구 보고서를 다른 연구관에 비해서 반도 쓰지 못했다. 업무 능력이 떨어지는 재판연구관은 2년 만에 인사를 내기도 한다라는 이런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수진 전 판사의 업무 능력이 떨어졌기 때문에 인사 발령이 난 것이지 뭔가 좌천성 인사 내지는 보복성 인사가 아니었다라고 동료들은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이수진 후보 어떻게 답변을 하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후보자께서 사법개혁 적임자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근데 블랙리스트 판사였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의 사법부의 피해자라고 했는데 블랙리스트는 이름이 없습니다. 오히려 같은 당 후보로서 지금 용인에 출마한 이탄희 판사의 책, 두 얼굴의 법원에 보면은 오히려 인권법 연구회의 모임을 저지하는 데 힘을 보탠 사람이 이수진 후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하신 사법농단의 피해자라는 말씀이 모두 거짓말 아니다. 네. 이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분 30초입니다. 네, 이미 언론을 통해서 사실이 아니라고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 나경원 후보님께서 사실과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프레임으로 몰고 가는 것이 정치 공세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자리는 동작의 발전을 위한 자리입니다.
말만 하고 싸우는 사람을 가려내는 자리가 아닙니다. 누가 더 일 잘하고 누가 더 우리 동작을 위해 더 잘 해낼 수 있는지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수 있도록 하는 자리입니다. 저는 제가 우리 동작에 어떻게 힘이 될 수 있는지 말씀드리러 나왔습니다. 우리 동작 구민들에게 제가 어떻게 동작을 바꿀 것인지 말씀드리기에도 부족합니다. 토론의 자리를 동작을 미래를 위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기호 2번 미래통합당 나경원 후보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30초입니다. 지금 블랙리스트 피해자였냐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하시는군요. 자, 사실이 아니라는 것은 블랙리스트 피해자라는 것입니까? 그럼 블랙리스트에 올라가 있다는 말씀입니까? 답변을 정확하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흑석동에 관한 공약을 보면 제가 이미 착공한 것도 복합도서관을 짓겠다라는 식으로 처음에 카드뉴스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지금 이낙연 후보가 이렇게 고등학교 대신고등학교 지키겠다고 합니다. 네, 이 초선 의원이 여기까지 이걸 어떻게 지킬 수 있는지 한번. 네, 시간이 저는 원팀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서울시장, 동작구청장, 옆 동네 국회의원의 협조까지 받아내겠습니다. 원팀으로 강하게 우리 동작 발전 이루어내겠습니다. 네, 무조건 사실이 아니다, 정치 공세다라고 이렇게 몰아가네요. 자, 어쨌든 나경원 후보 지금 끝부분에서 대신고 얘기도 꺼냈죠. 지금 대신고를 그동안은 나경원 후보가 대신고를 동작구에 유치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써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알고 지금 이낙연 후보가 종로에 위치한 이 대신고를 절대 보낼 수 없다 반대하고 있는데, 지금 이수진 후보는 이러한 이낙연 후보의 반대를 무릅쓰고 끌어올 수 있느냐, 이것을 질문한 것인데, 계속 원팀을 강조하고 있죠. 원팀으로 다 해결된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네요. 이수진 후보에 이어서 나경원 후보의 공약 발표, 그리고 이수진 후보의 추가 질문이 이어지는데 다음 영상에서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